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중학교 2학년 수학 개정교육과정 미대인 교과서고요. 저희 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7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연립일차 방정식에 대한 마지막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요 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볼 건데요. 전체 14문제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푸신 분들은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각 문제마다 어떻게 풀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반드시 혹시 안 푸신 분들은 강의 멈추신 다음에 풀고 나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우리 교과서 101쪽에 있는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보시죠. 자, 보기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모두 골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건 몇 가지죠? 그래서 조건이 지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지금 뭐다? 미지수가 두 개라는 거. 두 번째 조건은 지금 몇 차 방정식? 그쵸. 지금 1차 방정식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어떤 주어진 식 안에 있다는 방정식, 차수가 얼마인 1인 방정식이 있어야 되면서 미지수가 몇 개인 거? 두 개인 걸 고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요. 지금 5x-7y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미지수가 x, y 두 개이고요. 지금 보니까 x 차수도 1차, y도 좀 1차여가지고 조건이 맞죠. 그쵸? 그래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 일단은 1차는 맞습니다. 그쵸? 그런데 미지수가 지금 몇 개밖에 없나요? 그쵸, 지금 한 개죠. 왜냐면 x가 지금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요. 틀린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도 지금 보시면요. 미지수가 두 개는 맞는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 2x분의 1이요. 미지수가 두 개 맞는데 1차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1차라고 한다면 분수식은 1차가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니을 보겠습니다. 자, 얼핏 보면 여기 2차여가 틀렸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항상 어떻게 확인한다? 그쵸?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한번 이항해 보는 건데요. 자, 니을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는 0이어가지고 2차 항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이 0이어가지고 미지수가 두 개이면서 1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니을까지 맞아가지고요. 정답은 기역 니을 두 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억 같은 경우에 어차피 지금 2를 2항에 주더라도 미지수와 두 개인 건 똑같고요. 1차는 맞기 때문에 바로 기억 맞다고 한 겁니다. 굳이 2항까지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와 y가 자연수에 띄어 1차 방정식 해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조건이 뭐라 되어 있죠? x, y가 그쵸, 지금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어떻게 한다? 하나하나 대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자, 보통 인원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개수가 큰 쪽에 대입하기 좀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수가 크다는 거는 곱해진 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해를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개수가 작은 쪽에 대입해주게 되면 구하는 경우의 수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와서 개수가 큰 경우에는 그만큼 값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쉽게 좀 빠르게 더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저는 한번 y를 볼 건데요. 자, y를 기준으로 보겠을 때, 자, y에다가 한번 1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1 대입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x 더하기 3이 얼마? 10이어가지고 x가 얼마? 7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해가 뭐가 된다? 7,1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y에다가 2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결국에는 x 더하기 6이 얼마? 10이어가지고 결국 x가 얼마 나온다? 4가 나오기 때문에 해가 4,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y에다가 3을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x 더하기 9가 10이어가지고 x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해는 1,3 이렇게 나올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뭐가 해가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y가 4보다 쭉 커지게 돼버리면요. 어차피 x 더하기 뭐 12가 10이고요. 뭐 x 더하기 15가 10이어가지고 어차피 x 뭐 나오나요? 지금 이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는 이렇게 세 가지 나온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정답은 3개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가볼게요. 자, 다음 보기에서 해가 x는 마이너스 1하고요. y가 4 연립방정식을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어떻게 풀어주는 거였죠? 물론 여러분들이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있는 해를 다 구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 이미 뭐가 주어졌죠?
그쵸. 이미 지금 해가 있으니까요. 해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어떻게 할 거냐 거꾸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해가지고 두 식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지금 x-2y는 5가 있는데요. 자, 결국 x는 마이너스 1하고요. y는 4를 x-2y는 5에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 빼기 8인데 얘가 지금 5가 안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요식은 지금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방정식에 핵 맞다면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해야 되는 건데 성립하지 않다는 뜻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하고 4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되셨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대입해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식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1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얘는 지금 그쵸, 맞죠? 그쵸, 맞고요. 자, 두 번째 식 한번 보겠습니다. 4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지금 빼기 4 해준 거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4 빼기 4여가지고 얼마? 마이너스 8 되는 것이고요. 지금도 맞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니은은 방정식이 맞는, 해가 맞는 것이죠. 되셨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대입해 볼게요. 자, 결국에 첫 번째 식 대입해 보시면요. 4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1인데 지금 아니죠. 왜냐하면 5변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3 나오기 때문에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틀려가지고요. 디귿도 해가 안 된다. 되겠습니다. 자, 니을 보시면요.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4인데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5 더하기 4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 나오기 때문에 해가 맞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식 한번 대입해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더하기 4 곱하기 4니까 1 더하기 16은 얼마? 17. 얘도 결국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니을도 방정식의 해가 맞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니을 해가지고요. 두 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볼게요. 자,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는데요. 뭐였죠? 그쵸. 첫 번째는 대입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슨 방법? 그쵸. 가감법.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대입법은 어떻게 주는 거였죠?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식을 다른 식에 대입해가지고 x를 미지수를 구해주는 거였고요. 가감법의 경우는 뭐였죠? 개수를 맞춰줘가지고 변끼리 더하거나 빼가지고 미지수 값을 구하는 거였다. 이게 우리가 대입법과 가감법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 때 이제 두 방법 모두 써도 되긴 하는데요. 문제적 형태를 보시면서 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지금 1번을 보시면 x가 지금 2y 더하기 1인데요. 자, 지금 첫 번째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x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정리가 y에 대한 식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죠. 뭐냐면 지금 x는 2y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지금 y에 대한 식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중요 좋을까요? 가감법이 좋을까요? 대입법이 좋을까요? 그쵸, 이때는 대입법이요. 왜냐하면 x는 뭐기 때문에 바로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x에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떤 식이 한 문자에 대해서 쫙 정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것을 편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여기를 제가 1번으로 두고요. 요 식을 한번 2번으로 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1번에 있는 식을 2번에 대입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을 2번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럼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3 곱하기 2y가 되겠죠. 2y 더하기 1 더하기 y는 7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3 더하기 y가 7 되겠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5y가 10이어가지고요. y가 얼마 나온다? 그쵸.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가 방금 구했던 y는 마이너스 1을 어디에 대입한다? 다시 한번 1번에 대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입해주게 되면 x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어가지고요. 마이너스 4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한다면 보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2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지금 두 식 모두 뭔가 한 문자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한다? 이럴 때는 그쵸. 한 식을 다른 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변끼리 빼는 무슨 방법? 그쵸. 가감법을 사용해 볼게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요. EX 보이시죠? 지금 개수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변끼리 어떻게 하면 빼주게 되면 X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즉, 저는 요식을 한번 1번이야 두고요. 요식을 한번 2번이야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과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1에서 2번을 변끼리 빼려고 합니다. 변끼리 빼면 결국에는 위에 4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2x가 없어지고요. 3i에서 마이너스 y를 빼준 것이 29 빼기 17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4y가 12가 돼가지고요. 결국 y가 얼마? 3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y 3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y는 3을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저는 2번에 대입할게요. 2번에 대입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2x-3은 17이어가지고 2x가 20되기 때문에 x가 10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5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 -1하고요. 5,b가 1차 방정식의 해일 때요. a 플러스 b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1차 방정식이 지금 뭐가 주어졌어요? 지금 해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쵸, 무조건 대입입니다. 왜냐하면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는 거여가지고요. 이해 가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결국 첫 번째. 자, x-2y는 지금 많이 3연식이 있죠. 이거에다가 x는 얼마? a하고 y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대입해 주게 되면 a-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어가지고요.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 그래서 결국 a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5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a 구했고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2y는 마이너스 3에다가요. 이번에는 x는 5 하고요. 한번 y는 b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5-2b가 얼마? 마이너스 3이어가지고 결국 2b가 8이기 때문에 b가 4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우리가 대입을 해가지고 a, b 값을 구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 지금 구하고 싶은 건 뭐죠? a 더하기 b. 결국 a 더하기 b는요. 마이너스 5에다가 4를 더한 거여가지고 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6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연립방정식 똑같이 푸는 문제인데요. 이제 개수가 분수인 경우하고 소수인 경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수가요, 분수이고 소수일 때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개수와 분수일 경우에는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개수를 뭐 바꿔준다? 정수꼴 바꿔주기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한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는 거였고요. 개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양변에 그쵸, 10에 거듭제곱 곱해줘가지고 정수꼴 바꿔주는 거였죠.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전 요식을 한번 1번이나 두고요. 요식을 한번 2번이나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지금 첫 번째는요. 모두 분수인데요. 3하고 6하고 2입니다.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얼마? 6이고요. 밑에 있는 식을 보시게 되면 지금 7하고 2니까 최소 공배수가 얼마? 14. 그래서 저는요. 1번식이 얼마? 14를 양변에 곱하고요. 2번식의 양변에 그쵸 1번식 양변에 6을 곱하는 거고요. 2번식 양변에 저는 한번 14를 곱해 보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자, 1번에 양변에 얼마 곱한다고요? 6을 곱하고요. 6을 그리고 2번의 양변에 한번 14를 곱하겠습니다. 14를 곱하면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3분의 x 곱하기 6이 얼마 나오죠? 2x. 이게 첫 번째 식 2x 되는 것이고요. 6분의 y 곱하기 y, 6은 마이너스 y 되겠죠. 이거죠. 3분의 x에서 마이너스 6분의 y에다가 지금 6을 곱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는 거다.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얘가 얼마 나온다? 2분의 1 곱하기 6은 3이니까 마이너스 3. 요식을 그래서 3번으로 둘 거고요. 자, 그 다음 식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7분의 x 더하기 2분의 y에다 얼마 곱해주는 거예요? 14를 곱해주는 거니까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주게 되면 7분의 x 곱하기 14는 그쵸 2x 되는 것이고요. 2분의 y 곱하기 14는 더하기 7y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따라서 여기 얼마 나온다? 14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럼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3번식과 4번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개수가 2x, 2x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한다? 변과 변끼리 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3에서 4번식을요. 변끼리 빼고 싶은 거예요. 변끼리 빼면, 다시 쓸게요. 변끼리 빼면, 결국 마이너스 y에서 7월 빼게 되겠죠. 2x가 없어지니, 2x가 없어지니까요. 일단 결국에는 마이너스 3 빼기 14 되겠습니다. 되셨죠? 결국 정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8y가 마이너스 17이어가지고요. 결국 y가 얼마 나온다? 8분의 17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는 원래식에 대입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y는 8분의 17을요. 저는 3번에 대입하겠습니다. 3번에 대입하게 주게 되면 결국에는 2x 마이너스 8분의 17이 마이너스 3이어가지고요. 2x는 마이너스 3 더하기 8분의 17 돼가지고 마이너스 8분의 7 되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x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6분의 7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2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개수가 또 분수고 소수 나왔는데요. 자, 분수일 경우 어떻게 하나 다시 정리하자면, 그쵸, 분모의 최소 공배수 양변 똑같이 곱해가지고 개수를 정수 바꿔주는 거였고요. 개수가 소수일 경우에 양변에 10의 거듭적을 곱해가지고 개수를 정수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부터 볼게요. 전 요식을 한번 1번에 두고요. 요식을 한번 2번에 두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요. 1번은 지금 개수가 분수인데요. 지금 분모를 보니까 지금 3하고 4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한다? 그쵸.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12. 그래서 1의 양변에 얼마 곱한다? 그쵸. 12를 곱하는 것이고요. 1의 양변에 12를 곱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보시면요. 0.2하고 0.3이 있습니다. 그 얼마 곱한다? 양변에? 그쵸. 10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양변에 10을 곱한다. 양변에 10을 곱하면요. 자, 이제 그 첫 번째 식 봐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요 식에다가 지금 똑같이 11을 곱해주면 분배 법칙 해주시면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3과 C 약분해서 4 나오겠죠. 4가 그쵸. 결국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x-1 더하기 똑같이 4하고 12 곱하시면 3 나오기 때문에 3 곱하기 y-2 같이 얼마 나온다? 1 곱하기 12는 1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식 보시게 되면 11 곱하시면 2x 더하기 3 곱하기 y-1의 식은 여기가 결국 20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그럼 주어진 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 보시면 이거 한번 전개해 보시면요. 결국에는 4x-4 더하기 3y-6이어가지고 결국에는 4x 더하기 3y는 12 더하기 10은 22인 걸 우리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식도 보시게, 여기서 또 한번 보시게 되면 2x 더하기 3y 빼기 3이잖아요. 결국에는 2x 더하기 3y는 23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3y 보시죠. 어떻게 한다? 변과 변끼리 빼는 거죠. 그쵸? 저는 그래서 요 식을 한번 3번씩이나 두고요. 요 식을 한번 4번씩이나 두게 되면 즉 3에서 4의 변끼리 빼는 거죠. 그쵸? 변끼리 빼면 결국 3y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4x-2x가 22 빼기 23이 돼가지고 2x가 마이너스 1. 그래서 x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럼 다시 어떻게 한다? 원래식에 있던 3번에 대입을 할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요. 몇 번에 대입한다고요? 3번에 대입해주게 되면
자, 결국 정리해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y는 2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만큼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3y가 24가 돼가지고 y는 얼마 나온다? y는 8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당한 방법 사용하셔가지고 문제 풀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7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시죠.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요. x는 1하고 y는 마이너스 2에 띄어 두 수 a와 b 값을 각각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주어진 게 뭐죠? 연립방정식의 해인데요,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죠? 그럼 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볼게요. x-y가 3이 있고요. x 더하기 y가 얘들 1이 있어요. 이 해가 시점을 우리 구해보시면 x가 2 나오고요. y가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해는 의미가 뭐가 되는 거죠? 그쵸? 이 해는 위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해도 아래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해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즉 얘는 두 식에 모두 대입을 하더라도 성립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정식에 대해서 뭔가 해가 주어지고요. 그 방정식 안에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거꾸로 해를 대입할 줄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방정식이 주어지면 해를 구할 줄 아세요. 잘 구하시는데 이런 문제처럼 여러분들이 방정식이 이제 안 주어지고 또 미지수가 있고 해가 주어지면 뭘 풀 줄 모르시거든요. 거꾸로 해가 주어지면 방정식 거꾸로 대입할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결국 지금 보시면 해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다? 이 해를 식에 대입을 한다고요. 그럼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저는 한번 여기 일단 이거 지우고요. 한번 대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가 주어진 게 x는 1하고요, y는 마이너스 2죠. 결국에는 지금 주어진 애 x는 1하고 y는 마이너스 1을 각각의 식, 즉 ax 더하기 by는 2라는 식하고요. 그리고 bx 마이너스 ay는 14, 요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대입해보시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a-2b가 얼마 나온다? 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 보시면 지금 y가 마이너스 2죠. 그쵸? 대입해주게 되면 2a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b가 지금 14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요식을 한번 3번에 두고요. 요식을 한번 4번으로 두겠습니다. 요식 그냥 1번, 2번 둘게요. 그냥 굳이 지금 번호 1, 2번 붙은 게 없으니까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개수가 다 다르죠. A의 개수는 지금 1하고 2고요. B의 개수는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한다? 양변에 적절한 수를 곱해가지고 개수를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저는 그래서 2번 식에 한번 해볼게요. 2번 식에 양변 2를 곱하겠습니다. 즉, 자, 2의 양변에 얼마 곱한다? 2를 곱하는 거예요. 2를 곱해주게 되면 정리해볼게요. 즉, 1번은 그대로입니다. 식이. 결국에는 a-2b가 지금 2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4a 더하기 2b가 28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개수가 마이너스 2b 플러스 2b 절대값 차이 난 거 알고 계시겠죠?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저는 요 식을 그대로 1번에 두고요. 요 식을 제가 3번 두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b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변끼리 더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1과 3번을 변끼리 더하는 거예요. 변끼리 더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5a가 얼마? 28 더하기 2는 30이어가지고요. a는 6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a는 6을 어디에 대입한다고요? 1번 대입해볼까요? 1번에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6-2b가 2여가지고요. 2b는 4가 되기 때문에 b는 2 이렇게 여러분들이 a는 6하고 b는 2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8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연립방정식 문제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요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도록 할 때요 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문제를 만약에 혹시나도 이 연립방정식 요 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좀 구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식이 좀 많이 복잡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좀 아닌 거다 생각이 드시겠죠, 그쵸? 자, 볼게요. 자,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연립 뭐가 된다면요 연립방정식 해가요 1차 방정식 마이너스 x 더하기 5y는 2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어쨌든 이 방정식 해가 뭐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x는 네모, y는 별 나올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지금 결국 요 해가 무슨 뜻이죠? 1차 방정식 요걸 지금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였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x-y가 3이 있고요. 예를 들어 x 더하기 y가 1이 있습니다. 이 해가 뭐 나오죠? 실제 구해보시면 x가 2가 나오고요. y가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그럼 이 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거꾸로 이 해를 어떻게 해주면 각각의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뭐 한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즉 뭐냐면 결국 연립방정식은 요 맞는 해를 대입을 하면 식이 성립을 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주어진 해가요. 요 세 개씩 뭐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새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차피 지금 요 해가 세 개씩 만족시키는 거니까 개수가 다 나와 있는 요식하고 요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왜냐 어차피 이렇게 연립방정 만들어도 해는 똑같으니까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즉, 결국 지금 문제에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가 똑같다?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결국에는 x는 5-2y 하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5y는 2의 해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식을 한번 1번이나 두고요. 요식을 한번 1번이나 두고 요식을 한번 2번이나 두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1번식을 보시면 x는 y에 대한 식이죠.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입법 이용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을 한번 어떻게 한다? 2번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1번에 2번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에 5-2y 더하기 5y가 지금 2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5 더하기 2y 더하기 5y가 2가 돼가지고 결국 7y가 뭐가 된다? 7 돼가지고 y가 1 나오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자, 다시 어떻게 한다 이제 y는 1을 다시 한번 1번에 대입하겠습니다. 이거에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x는 5 빼기 2여가지고 3. 정답은 그래서 x는 3, 5, y는 1 이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수 a의 값이죠. 제가 지금 방금 구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그쵸. 지금 문제에 주어진 여기는 요 해를 지금 방금 구한 거예요. 결국 네모가 3이고 별이 1. 방금 이걸 구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뭘 구한다? 최종적으로 a의 값을 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한다? 즉, 요 해가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요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x는 3하고요. y는 1을 2x-3ay는 9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6-3a는 9가 돼가지고 3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9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 후기 신학자 황현석이 쓴 수학책 이수신편에 실린 문제입니다. 닭과 토끼가 각각 몇 마리인지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맨 먼저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는 구하고자 싶은 거를 미지수 두는 건데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죠? 닭과 토리의 마리수죠. 그 토끼 마리수, 그쵸? 어떻게 둔다? 그쵸? 닭을 x마리, 닭의 수를 x마리, 그리고 토끼의 수를 y마리라 두는 겁니다. 토끼의 수를 y마리라 하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맨 처음 보겠습니다. 자, 문제 뭐가 있죠? 지금 닭과 토끼가 100마리가 있답니다. 합해서 몇 마리? 100마리. 그럼 첫 번째 식 뭐 할 수 있다? x 더하기 y가 100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얘를 한번 1번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다리의 수는요, 272개인데요. 닭은 다리가 몇 개? 2개고요. 토끼는 다리가 4개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닭은 지금 다리가 전체 다 몇 개? 2개씩 있는 x만이어가지고 2x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토끼는 4개씩 y만이어가지고 4y가 얼마 나온다?
272인 것이죠. 됐죠? 자, 뭐 계산 여기 해도 되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식 보시면요. 개수가 모두 2, 4, 272가 모두 뭐죠? 짝수. 저는 그 양변에 2분의 1 먼저 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양변에 먼저 2분의 1을 곱할게요. 양변에 자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x 더하기 y가 100이 되면서 동시에 x 더하기 2y는 136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을 제가 1번과 요거를 3번으로 두겠습니다. 됐죠? 어떻게 한다? 그쵸? 저는 3번에서 1번을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3에서 1을요, 변끼리 빼는 거예요. 변끼리 빼주게 되면 뭐가 소거되죠? x가 소거되는 것이고 2y 빼기 y가 136 빼기 100이 돼가지고 결국 y가 36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이제 y는 36을 어디에 대입한다? 1번에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x 더하기 36이 100이어가지고요. x 얼마 나온다? 100 빼기 36은 64 나오는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됐죠? 따라서 결국 닭은 몇 마리? 닭은 64마리. 그 다음에 토끼는 36마리. 이렇게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9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10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요. 연립방정식이 같을 때요. a-b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 문제 내가 봤던 8번 문제와 살짝 좀 비슷한 문제입니다. 같이 좀 볼게요.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두 방정식이 있어요.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해가 모두 같습니다. 결국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두 가지의 해가 모두 뭔지 몰라도 뭐 x는 네모, y는 별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무슨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요 해를 4개의 식에 대입하면 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나는 이 상태에서 따로 구해서 x, y 갖다 둬도 돼요. 뭐 그래도 풀릴 겁니다. 자, 그러기보다 어떻게 하자? 그쵸?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연립방정식은 뭐냐면요. 해가 주어지면 그 해를 거꾸로 대입했을 때 둘 다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줘도 된다고요. 어차피 해는 같으니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가 똑같다? 방금 말했던 첫 번째 식은 뭐다? x 더하기 2y는 5 라는 식하고요. 그리고 5x-6y는 9 요거의 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자, 그럼 저는요. 요 식을 한번 1번이나 두고요. 요 식을 한번 2번이나 두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가 2고 마이너스 6이니까 어떻게 한다? 1번식에 3을 곱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에 양변에다가 3을 곱해보고 싶은 거예요. 양변에 3을 곱해주게 되면 3을 곱해볼게요. 곱해주게 되면 3 곱하기 1은 3이고요. 그리고 3 곱하기 1이 6이 되는 것이고 3, 5, 15. 저는 요 식을 해서 3번에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x-6y가 9인 것이죠. 요게 2번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한다? 3번과 2번의 양변끼리 더하는 거죠. 그래서 2와 3의 변끼리 더하면 변끼리 더해주게 되면 자, y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8x가 얼마? 24여가지고 x가 3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x는 3을 다시 몇 번에다가 저는 3번에 대입할게요. 3번에 대입해주게 되면 3의 여기가 9 더하기 6y가 15여가지고 결국 6y가 얼마? 6이어서 y가 1인 것이죠. 결국 이제 지금 해를 구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죠? a, b 값이죠. a, b는 뭐예요? 나머지 요 방정식의 상수항이죠. 그쵸? 어떻게 한다? 그쵸? 여기는 요 해 방금 구한 거에 다시 거꾸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결국 이제 x는 3하고요. y는 1을 첫 번째 어디에 대입하면
4x-3y는 a에 대입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입하면 결국 a는 4, 3, 12, 3위는 3이어가지고 a가 지금 9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다가 2x-3에 대입할게요. 요거에 b에다가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b의 경우에는 자, 2 곱하기 3은 6이고요. 3은 3이어가지고 b는 3. 정답은 그래서 a는 9, b는 3이어가지고요. a-b의 경우에는 9 빼기 3이어가지고 6. 정답은 그래서 6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1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느 중학교에서 전교생 270명의 9분의 1이요. 봉사활동 참여했습니다. 남학생은 7분의 1과 여학생은 13분의 1이 봉사에 참여했을 때요. 이 학교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 구하고자 하는 거를 미지수로 두는 거죠.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죠?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한다? 남학생의 수를 x명, 여학생 수를 y명 두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남학생의 수를 x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의 수를 y로 두겠습니다. 여학생의 수를 y라 하자. 자, 그럼 맨 첫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뭐가 돼 있죠, 지금? 전교생 몇 명? 270명이죠. 그쵸? 그러면 x 더하기 y가 얼마? 270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남학생은 7분의 1하고요. 여학생 얼마? 13분의 1이죠. 그쵸? 결국에는 x에서 7분의 1만큼 그리고 y에서 얼마만큼? 13분의 1만큼 참여한 건데 저 이제 5번 볼 건데요. 잘 보세요. 지금 문제 뭐가 되냐면 전교생의 몇 프로 9분의 1만큼이 봉사에 지금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럼 뭘 할 수 있죠? 봉사활동 참여한 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해볼게요. 자, 결국 전교생 얼마? 270명이죠. 270명에서 얼마만큼? 9분의 1만큼 참여한 거죠. 얼마? 30명. 그래서 여기가 30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식을 한번 1번이나 두고요. 요식을 한번 2번이나 두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럼 어떻게 줄 수 있다? 지금 보니 개수가 분수죠. 7분의 1, 13분의 1. 그럼 어떻게 한다?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건데요. 지금 7하고 13. 최소 공배수 얼마? 91. 따라서 결국에는 2번의 양변에 얼마 곱해주는 거예요? 91을 곱하는 거예요. 양변에 91을 곱하면 결국 x 더하기 y가 270이고요. 여기를 제가 여기 똑같이 1번에 두고요. 그 다음에 13x 더하기 7y가 30 곱하기 91은요. 실제 해보시면 2730 나옵니다. 여기를 제가 3번에 둘게요. 되셨죠?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변 똑같은 곱해도 되는데요. 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식을 보시면 첫 번째 1번 식을 보시면요. x 더하기 y가 270인데요. 자, 우리가 1번 어떻게 할 수 있죠? y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쵸? 즉, 결국 1번 같은 경우 어떻게 쓸 수 있다? y는 270 빼기 x죠. 대입법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3번 두겠습니다. 4번을 둘게요. 죄송해요. 4번. 그래서 어떻게 한다? 4번을 몇 번에? 3번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결국 4번을 3번에 대입해주게 되면 13x 더하기 7 곱하기 270 빼기 x가 2730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13x 빼기 7x 더하기 자, 270 곱하기 7은 1890입니다. 1890이 2730. 따라서 결국 6x가 얼마 나오냐면요. 실제 보시게 되면 840 나오게 될 겁니다. 되었죠? 따라서 결국 x가 얼마 나온다? 140 나온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x 요걸 어떻게 한다? x는 140을 몇 번에다가 그쵸? 4번에 대입하면 y가 얼마 나오나요? 270 빼기 140은 130. 그래서 y가 130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남학생 몇 명이다? 남학생이 140명.
그리고 여학생이 130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7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1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방정식 만족시키도록 하는 y값이요 x의 3배라고 할 때요 a값을 한번 계산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지금 문제 보시면요 y값이 뭐가 되어 있죠? 지금 x의 몇 배? 3배죠. 즉 결국은 뭐냐면 이 방정식의 해에서 y가 지금 x의 3배인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그쵸, 요 힌트를 가지고 y가 뭐다? x의 3배, 요거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저는 그래서 요거를 한번 1번이야 두고요. 요거를 한번 2번이야 두고요. 요걸 제가 3번이야 두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결국 뭐냐면 이 세 가지씩 하나, 둘, 세 개는 뭐다? 해가 모두 같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연립하는 거예요. y는 3x를 여기 3번씩 되는 것이고 2x 더하기 y는 15. 이거를 두 개 연립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차피 요 해나 두 개 같은 거니까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3번을 1번에 대입하는 거죠. 자, 1번에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2x 더하기 3x가 15여가지고 5x가 얼마 나온다? 15여서 x가 3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됐죠? 마지막에 이제 x는 3을 어디에 대입해주게 되면 그쵸? 3번에 대입하는 거죠. 3번에 대입하면 y가 얼마 나온다? 3 곱하기 3은 9인 것이죠. 결국 우리 지금 방금 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방금 구했던 우리가 요 해가 뭐다? 결국에는 요 2번식의 해가 같은 거죠. 그거 어떻게 한다? 대입한다고요. 따라서 결국에는 x는 3하고요. y는 9를 몇 번씩에 대입하면 그쵸? 2번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3 더하기 2 곱하기 9는 3 곱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a 되는 것이고요. 결국 요만큼이 18이어가지고 21은 18 더하기 a가 돼가지고요. 따라서 a는 얼마 나온다? 3.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1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요 연립방정식에서 C 잘못 보고요 풀었더니 지금 해가 x는 0, y는 1이 나왔습니다. 자, 처음 연립방정식 해가 x는 3, y는 4일 때요 지금 a, b, c 더한 값을 계산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같이 보시죠. 일단 지금 보시면요 주어진 방정식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뭘 잘못 봤대요? 그쵸, 지금 C를 잘못 봤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뭔가 있겠죠. 즉 결국 ax 더하기 by는 오늘 잘 본 거예요. 지금 잘 봤고 지금 뭘 잘못 봤다? 두 번째 식에서 y의 개수인 지금 c를 지금 잘못 본 거예요. 그쵸? 그러면 뭐 5x 더하기 뭐 잘못 본 게 d라고 두면 dy는 지금 7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요 해가 뭐가 돼요? 요 해가 x는 0하고 지금 y는 1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요 지금 해는 이 두 가지 식을 만족을 시키는 거죠. 그쵸?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일단 식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저는 그냥 첫 번째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즉 x는 0하고요. y는 1을 어디에 대입한다고요? y는 1을 ax 더하기 by는 마이너스 5에 한번 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이걸 대입해주게 되면 자, 결국 x자리에 0을 대입하시고요. 지금 y자리에 1 대입해주는 거니까 a 곱하기 0 더하기 b 더하기 1은 마이너스 5가 돼가지고 요 부분이 없어지죠. a 곱하기 0 부분이. 결국 b가 마이너스 5로 확정되는 거예요.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방정식은 그쵸, 저 그대로 본 거니까 결국 ax 마이너스 5y가 마이너스 5하고요. 그리고 5x 더하기 cy가 뭐 7. 요게 지금 우리가 잘 본 방정식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다? 요 해가 지금 x는 3하고 y는 4인 것이죠. 이해 가시죠? 어떻게 한다? 거꾸로 다시 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 식을 한번 이거를 제가 1번으로 두고요. 요 식을 제가 2번으로 둘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는 3하고 y는 4를 어디 대입하면 그쵸? 1번에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3의 2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5가 돼가지고 결국 3의 2가 얼마 되는 거죠? 마이너스 5 더하기 20은 15가 돼가지고 결국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x는 3하고 y는 4를 어디 대입해주게 되면 그쵸? 2번에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2번에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5x니까 지금 5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c가 7 돼가지고요. 결국 4c가 7 빼기 15는 마이너스 8. 그래서 c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다 구했죠, 지금. a는 5, b는 마이너스 5, c는 마이너스 2여가지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결국 5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여가지고요.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마지막 문제 같이 가볼게요. 이제 1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활용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는 집에서 10km 떨어진 수영장까지 시속 10km 일정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다가요. 중간 자전거 고장나가지고요. 남은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자, 수영장까지 가는데 총 1시간 28분 걸렸을 때요.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하고요. 걸어서 간 거리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맨 처음 뭐로 시작해준다? 구하고자 하는 거를 미지수로 두는 건데요. 자, 문제 맨 끝에 보시면 뭐가 되어 있죠?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하고 걸어서 간 거리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결국에는 자,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뭐라 둔다? x라 두는 거죠. 그쵸?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x라 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걸어서 간 거리를 y라 두는 겁니다. 걸어서 간 거리를 y라 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간단히 그럼 한번 그림을 좀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쭉 길이 있을 거고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집이고요. 여기가 맨 끝이 지금 수영장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지금 어디선가 중간 지점쯤에서 고장 나가지고 즉 일단 전체 거리는 지금 요만큼이 지금 10인가 알 수 있는 것이고 10km. 그쵸? 자, 그러면 중간 지점 전까지는 지금 뭘 타고 간 거라고요? 그쵸? 자전거. 그래서 맨 처음부터 요 지점까지는 지금 자전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지금 자전거입니다. 자, 그럼 거리가 얼마? 그쵸? x 되는 것이고요. 속력은 얼마? 10km가 되겠죠. 시속 10km. 됐죠? 자, 그 다음 또 보게 되면 끝부분은 먼저 타고 간 게 지금 요 부분은 그렇죠. 요 부분 지금 우리가 걸어간 겁니다. 그렇죠. 도보.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얘는 지금 거리가 얼마? y km, 속력은 시속 3km예요. 그쵸? 자, 그럼 지금 보세요. 지금 주어진 게 거리하고요. 속력이에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거속시니까 시간이죠. 결국 합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1시간 28분이죠. 또 뭐 할 수 있죠? x와 y를 더하면 얼마? 전체 거리 10이죠. 그 식 세우시면 돼요. 그럼 가볼게요. 즉 첫 번째 식은 뭐다? 합해가지고 얼마? 10km니까 x 더하기 y는 10. 일단 이걸 알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뭐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거리하고 속력이니까 시간. 시간은 뭐라고요?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면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10분의 x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걸어간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y가 되겠죠. 합해서 얼마? 1시간 28분인데 지금 단위가 뭐죠? 단위가 시속이요. 시속. 시간이죠. 그럼 시간 바꿔주는 거니까 1시간 더하기 60분의 28시간. 됐죠? 정리해주면 얼마 나온다? 얘는 해보시면 15분의 22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보니까 개수가 분수여가지고요. 어떻게 한다? 그쵸?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할 건데요. 지금 분모 보니까 10하고요. 3하고요. 지금 15죠. 최소 공배수가 얼마? 30. 따라서 결국에는 2번의 양변에 뭘 곱한다? 30을 곱할게요. 양변에 30을 곱하면
결국에는 x 더하기 y는 그대로 10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1번 되는 것이고요. 자는 10분의 x 곱하기 30은 3x 되는 것이고요. 3분의 y 곱하기 30은 그쵸 여기가 지금 10y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44 되겠습니다. 얘가 3번으로 둘게요. 되셨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그쵸? 저는 1번의 양변에 곱할게요. 이번에는 1번의 양변에다가 저는 3을 곱할게요. 양변에 3을 곱해주게 되면요. 3을 곱하면 결국 3x 더하기 3y가 30이고요. 이거 제가 4번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3x 더하기 10y가 44죠. 요게 3번. 자, 그래서 저는 3에서 4의 변끼리 뺄게요. 변끼리 빼주게 되면 결국에는 7y가 얼마? 14여가지고 y는 2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y는 2를 몇 번에 대입하면 1번에 대입해주게 되면 x는 10 빼기에서 얼마 나온다? x는 결국에는 10 빼기 2여서 8. 정답은 그래서 x는 8, y는 2여가지고요. 자전거는 얼마 타다 자전거 거리는 8km 되는 것이고요. 걸어간 거리는 2km. 근데 정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까지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연립방정식은요, 내용 자체가 짧은 대신 짧고, 문제도 사실 보면 지금 계속 방정식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조금 그래도 어렵지 않아 하시는데요. 다만 좀 적정스러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파트에서 은근 이제 해를 구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과정에 실수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항상 해를 구하신 다음에 항상 그 해가 맞는지 한번 검산까지 해보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말씀드렸지만 푼 방법들, 가감법과 대입법 둘 다 모두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어떤 걸 요구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한 문제 안에 여러분이 가감법 풀 줄 아셔야 되고요. 대입법 둘 다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방법 두 가지 모두 기억해 두셔야 되고 어떤 문제 봤을 때 빨리 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까지 좀 고려해 보시면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연립방정식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함수 공부해볼 겁니다. 함수가 8시간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이제 함수가 오늘 앞으로 수학 공부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함수 사실 모르면 이제 수학을 참 이제 어려워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꼼꼼하게 제가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잘 복습하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